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곧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오늘 진실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또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또 이런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지금부터도 이 진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를 보시면 이제 좀 먹구름이 굉장히 많고 가득하죠. 또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부는 것 같아요. 또 이 바람 때문에 지금 나무가 초원에 서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아주 막 세차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는 나뭇가지랑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정말 나무의 큰 줄기까지도 막 흔들릴 것 같고 뽑힐 수도 있겠죠. 이 나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거센 바람을 맞아야 하니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좀 작은 가지들, 잔가지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소중한 나뭇잎들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강하게 한 번씩 바람이 불었을 때 큰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잘 버틸 수만 있다면 어차피 이 바람이 뭐 영원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먹구름도 영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 멀리 이 뒤쪽에는 아주 푸른색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약한 가지들은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혹시 끼어있던 먼지라든지 뭐 필요 없던 나뭇잎이라든지 뭐 썩어있던 나뭇가지나 뭐 혹시 이 안에 살고 있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뭐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나무한테 도움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바람 덕분에 또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진실을 마주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1번 분도 이렇게 조만간 어떤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버텨내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실을 마주한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의 어떤 묵직한 무게나 세찬 바람, 이걸 견뎌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또 큰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거짓된 거에 속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마주하고 만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게 거짓말이라 거짓될 거다 뭐 이렇다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좀 빠르게 처리하고 내가 그걸 감당해내고 또 그 다음에 이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 방법을 배우는 게 더 현명한 거겠죠. 그런 맥락을 1번 분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말하는 바람이라는 에너지 생각해보면 1번 분들 중에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 또 어떤 직감이 섬세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아마 이 바람을 미리 느끼고 계실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거 생길 때,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지고, 뭐 쓰나미가 오거나 그럴 때도 새들이나 동물들은 그걸 미리 알아채고 빨리 막 몸도 피하고 도망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시다, 그런 어떤 직감 같은 게 이미 좀 생생하신 그런 분들 경우에는 지금도 이 진실이 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는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들은 내가 왠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직감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막상 저 사람 속마음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들,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눈앞에 약간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진실이 아닐 것 같다, 약간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원래 좀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 원래 우리가 나이 먹고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건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감이 좀 뛰어난 분들은 이미 느낌적으로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정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대하는 거랑 그 사람의 실제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뭐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진실을 만나게 될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나랑 완전히 달랐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을 상상을 했는데 그 환상이 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마주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뭐 딱 마주쳤을 때 쉽지는 않을 거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나무가 이런 진실의 바람을 맞을 때 맞서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1번 분의 어떤 내면 안에서 좀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진실, 또 여러분의 진짜 욕구 이런 것들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한테 가면을 쓰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어떤 근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었던 건지, 나의 근거가 틀렸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근거까지도 속였던 건지, 아주 작정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뭐 정말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내가 속아 넘어간 건지, 이런 것도 알게 될 거고요. 오늘 카드들의 배열을 보면 이 전곡을 찌르게 된다. 이게 지금 칼의 기사가 2장이나 나왔고 또 이 칼의 기사를 이제 감싸고 있는 카드들이 다 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카드들이 좀 더 불안정한 상황,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카드들이 말하는 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바람을 맞는 순간,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약간 불안정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이 상황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해요. 결국 내가 이 전곡을 찌르는 진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확장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숫자 9를 가지고 있는 은둔자 카드도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진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다가 우연히 정말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감정적으로는 순간 어떤 충격 같은 거 받을 수 있겠지만 은둔자 카드는 우리한테 어차피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또 마냥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어떤 분들은 누가 나한테 가지고 있던 진실이 보여주지 않았던 진실이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걸 감추고 있었다가 이제 진심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 자체가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충격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한 거예요. 내가 채점했을 때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더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건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죠. 또 사실은 그 부정적이다라는 그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진실 자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 거꾸로 시험을 더 못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진실, 부정적인 진실을 마주한 거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내가 좀 더 제대로 반성하게 된다거나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철저히 나의 몫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진실이든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면 양자리가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물러서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고 진실을 마주하고 맞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굵은 가지, 아주 튼튼한 가지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 중심은 있으시거든요. 이 가지를 믿어주시고 이번 바람이 불어올 때 좀 필요 없는 거, 또 거짓된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고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면서 더 나한테 도움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진짜 알고 보니까 나한테 더 좋은 진실, 또 나한테 더 기쁜 진실일 수도 있다. 이걸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일단 앞에 2장 카드를 보시면 좀 비슷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에서는 이 카드가 염소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염소가 이 발을 이렇게 높게 세워서 높게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유니콘인데, 유니콘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발을 세워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2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보이는 에너지 텐션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좀 상승의 에너지들이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은 어떤 장애물이나 허들 같은 걸 넘는, 가뿐히 넘어서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또 나머지 카드들의 흐름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2번 분들은 곧 어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또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운, 이런 사건들 만나게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앞발을 이렇게 높게 들어서 넘어갈 때는 동시에 어떤 무게중심 같은 걸 앞으로 이렇게 쏟아내리게 되고, 그렇게 돼야 몸의 이런 나머지 부분이랑 뒷발까지도 이렇게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강력하게 이제 발돋움을 크게 해야 되고, 중심축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높이 뛰기 하는 좀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상승이 한 번 있을 거고, 동시에 어떤 이동이 있을 것이다. 약간 자동차 생각해 보면 방향을 전환해서 높이 올라간다,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어를 전환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분들에게는 이동수도 같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몸이 딸려 올라가는 좀 이러한 모습들, 이게 대표적으로는 어떤 승진의 운이나 또 합격의 운,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노력해 오시고 꾸준히 해오신 일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발을 높게 들어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근육의 힘, 어떤 잠재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단련되어 있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노력이 있었다,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 경우에는 완전히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어떤 꾸준히 해오셨던 일, 좀 누적된 노력,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완벽한 타이밍, 이런 메시지도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장애물을 넘기 힘들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이제 우리가 허들을 넘는 거, 뜀틀 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 박자가 좀 맞아 들어가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두 손이 마주쳐야 이 박수가 쳐진다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았을 수 있다. 장애물을 넘는 게 실패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잘 안 되었던 일, 또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분들은 이제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었던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주인을 찾게 되는 좀 그런 사건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를 기다리셨던 분들, 매매 운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또 인연의 운, 짝을 만나게 된다,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제대로 된 상대를 아직까지 못 찾으셨던 분들, 완벽한 타이밍이 들어오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하나 단계를 점프하게 돼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는 좀 그런 에너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또 보시는 2번 분마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오늘 카드들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가게 됩니다. 좀 이런 흐름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번 분께서는 그래, 이래야 정말 내 인생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안 됐던 거, 올라가지 못했던 거, 장애물 때문에 막혀있던 거, 좀 풀리지 않았던 뭔가가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죠. 오랫동안 내가 어떤 고민을 들고 있었고 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계속 면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조만간 면접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면접장에 가게 되면 대기하는 장소가 있고 거기 어떤 출석부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리스트가 쭉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이 적혀 있는 거죠.
담당하는 담당자가 면접 진행하는 분이 이번 분 오셨죠? 이렇게 출석 체크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이미지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가 내가 가야 되는 곳, 있어야 하는 곳, 면접장에 대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라는 에너지, 또 그런 만남이라면 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모습. 면접장에 가게 되더라도 면접관을 마주하는 그 장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앉아야 되는 사람이 또 상대방에 앉아있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계약이라고 한다면 성사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성사가 안 됐던 것이 이제야 어떤 상대방을 만나게 돼서 물꼬가 트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특별하게 다가오는 힌트가 이 마지막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11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자리 볼 때 이 점성학에서는 11하우스가 물병자리가 주관하는 곳인데 염소자리가 주관하는 곳이 바로 옆에 10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이 11하우스는 염소자리 다음이에요. 지금 먼저 여러분한테 이 염소자리 초승달 시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11하우스 물병자리로 이동해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하늘의 움직임, 이 천체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부드럽게 순서대로 근데 또 절대 느리지도 않고 또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정말 퍼펙트 타이밍에 맞춰서 순리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원래 염소자리는 사실 약간 외로운 면이 있는 별자리예요. 혼자 좀 묵묵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산을 정복해가는 이렇게 되게 좁은 사다리로 혼자 열심히 올라가는 좀 이런 성장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약간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11하우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물병자리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 물병자리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좀 소통이 활발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물병자리는 물병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별자리인데 물이 원래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물이 쏟아진다 해서 감정이 쏟아지고 감정이 활발해지고 감정이 풍성해지고 또 내 감정을 쏟아내고 누군가랑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하고 좀 그런 활발한 교류들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해서 일단 먼저 자리를 잡아가는 게 먼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교류를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완전히 미지의 세계니까요. 이제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염소자리에서 물병자리로 가는 에너지가 있고 또 칼 10번이랑 컵 8번이랑 이렇게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 완벽한 타이밍이 나오고 좀 이런 에너지를 연결해 보면 여러분은 이제 죽음 이후에 갔더니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천국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에너지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그 죽음의 순간까지는 아마 이 뒷장면들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런 장면이 있을 거야 라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챕터에 대해서 몸소 겪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래야 내 인생이지. 이래야 자리 잡고 펴는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장면들. 지나고 나니까, 아, 여기가 내 자리였구나. 천국이 내 자리였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자리 잡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어떤 인연의 운이 될 수도 있고 뭐 합격의 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직이나 계약의 운이 될지 다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장면이 염소자리 장면 이 이후로 아, 제 자리를 드디어 찾았다라는 확신이 드실 거고요. 이제 그 이후로 물병자리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랑 한 차원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더 즐겁고 행복하고 조화롭고 어우러지고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나 허들을 넘는 것 같은 어떤 마지막 순간에는 숨이 좀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정말 상대방이 존재할까?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뭐 이렇게 너무 좀 긴장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을 마주하면 긴장하는 거랑도 같은 에너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그 고비를 넘겨보시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먼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앞에 나온 두 장 카드에서 좀 꽉 차 있는 보름달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보름달은 감정의 최고조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약간 뭐 늑대 인간 전설 생각해 보시면 보름달이 떠야 이 밤에 인간이 늑대로 변하는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들이 전설로 내려오죠. 인간이 늑대로 변한다. 진짜 완전한 변화잖아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께서는 조만간 그런 완전한 변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장면 만나실 수 있어요. 보름달은 클라이막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정점을 찍고 꼭지점을 찍는다, 좀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피크를 찍는다, 뭐 정상을 찍는다, 좀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정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정상을 한번 찍고는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올라가는 이 과정, 이 안에서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기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정점을 찍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끝나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면 되는 좀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고를 찍게 된다. 좀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첫 번째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블루문 카드의 메시지예요. 불가능한 걸 믿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에 오른다, 이것도 머릿속으로는 올라가면서 계속 흐릿하게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등산의 경험이 적을 때는 사실 마음의 한켠에는 확신이 잘 안 서거든요. 내가 한 번도 저 정상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과연 정말 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실제로 똑같은 산을 여러 번 가고 등산 자체의 경험이 좀 익숙하게 있다 보면은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등산이랑 꼭 정확히 비유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어쨌든 새로운 날이거든요. 단 하루도 그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매일이 새롭거든요. 매일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고 또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보다 예측이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고 저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들을 판단할 때 이 미래에서 근거를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과거를 근거로 판단해요. 그런데 이 블루문 카드는 당신이 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카드예요. 이 과거를 생각해서 데이터를 추려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루문 카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복권 당첨이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과거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과거부터 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되지 않을 거야. 그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그럼 정말 그 사람은 복권에 당첨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미래 사건의 확률, 내가 미래에 복권에 당첨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는 과거에 당첨되지 않았다라는 게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다 독립된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미래 자체가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합리성은 과거에만 유효한 거지, 과거에 대한 피드백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미래에는 정확히 유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당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봐야 된다. 정말 신기한 일, 새로운 일,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것이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오늘 보여드린 카드로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지금 처녀자리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가 연금술사거든요. 연금술사는 기존에 있던 세상의 물질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있었던 것들을 합치는데 그게 정말 없었던 것들을 만드는 거, 존재하지 않았던 일, 또 누군가는 저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했던 일들, 생각했던 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바로 3번 분이 그런 분이라고, 곧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워낙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뭐 마법 같은 사건이고 정말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요. 지금 3번 분께서 막연하게 그냥 상상하고 계시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게 어느 차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직감이 미리 그렇게 노크하듯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지금까지 성적이 계속 뭐 50점대였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뭐 60점이나 뭐 70점?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냐? 내 과거가 해온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학생은 이 자기 한계점을 70점으로 막아둔 거예요.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정말 마음을 열어두어라. 그러면 너한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 연애하고 싶어. 근데 내 주변에는 진짜 만날 만한 사람이 전혀 없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사실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갑자기 예상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뭐 그게 뭐 소개로 다가오든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든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만남이 지속된다든지, 뭐 갑자기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면 연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그게 닫혀 있었고 막혀 있었던 거죠.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과거에 기반된 한정된 정보이다. 그 정보 가지고는 미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번 분들의 조언 카드가 지금 자신감을 가져라, 생각에 확고함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과거부터 왔었던 생각 패턴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잠재력과 뭐 가능성과 능력 이런 거를 가둬하고 눌러왔을 수도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인데 또 이 늑대가 다시 인간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스스로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얼핏 내가 혹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잠재력을 얼핏 알고 계시지만 그걸 계속 누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늑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히 그랬다가 사람들한테 쫓겨나면 어떡하나, 뭐 늑대가 돼도 뭐 늑대 세상에서 내가 적응할 수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이것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의해서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래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분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특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는 고정관념에 불과하고 특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한계를 정해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안에는 뚫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칼 8번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곧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깨게 되고 또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축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보여요. 뭐 어떤 분들은 학업이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이직의 제안을 받는다거나 큰 계약을 제안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 고정관념이 아예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셨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변화는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바깥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게 한번 나오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거다.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당연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좀 그런 사건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미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이제는 좀 날개를 편다, 시작할 때가 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카드들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4번 분 조만간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뭐 아니면 이게 이제 사람의 운, 인연의 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카드들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뭐 아끼는 사람이 생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소중한 걸 가지게 되는 모습, 뭐 내가 이거 하나를 쥐게 되는데 여기 안에 꽂혀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 4번 분들은 그야말로 어떤 거에 사랑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사랑이 어떤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공부가 된다든지 어떤 뭐 업무적인 부분, 어떤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취미 분야,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뭔가에 푹 빠져서 아주 몰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게 되는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뭐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아예 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에서도 이제는 가지는 때가 아니라 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처녀자리 초승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처녀자리 자체가 별자리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좀 주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또 이제 모범생 이미지가 있거든요. 집중하고 좀 겸손한 자세로 무엇이든지 흡수하려고 하고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처녀자리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초승달 유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그것에 많이 열정을 투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기가 열리면서 아주 마음껏 실컷 집중하게 되고 이 열정과 헌신을 다하게 된다. 좀 이렇게 보여요. 또 처녀자리가 말하는 이 몰입의 상태는 이제 우선순위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정말 어떤 거 하나를 딱 정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사람이라면 진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 같은 게 생기면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해지고 우선순위에 있게 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진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이 사람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죠. 공부에 빠지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에 꽂히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약간 내려놓고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하지 않는 게 생긴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고 이 우선순위를 만든다라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4번 분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무언가를 약간 포기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처녀자리, 또 사랑 이런 에너지는 나의 어떤 여유나 나의 안위, 나의 풍족함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건 좀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주고 싶고 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나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거나 뭐 공부나 취미나 여기 목표가 조금 뚜렷해지면서 다른 것들은 약간 절제하게 되는 좀 그런 흐름도 있어요. 또 오늘 보조 카드들을 보면 특히 다 완즈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완즈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열정 같은 걸 상징해요. 이렇게 완즈가 가득하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다른 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경주마가 양쪽 눈을 가리고 달려가는 것처럼 완전히 꽂히게 된다라는 걸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솟구치게 만들고 꽂히게 만들 거예요. 뭐 자격증, 뭐 외국어 공부에 꽂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뭐 갑자기 내가 이직 준비에 꽂히게 된다든지 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에 완전 몰입하게 된다든지 뭐 거래처가 바뀌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꽂히게 된다든지 뭐 새로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취미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완전히 꽂히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난다, 인연의 운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 뭐 전화 통화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진짜 즐겁고 막 정말 빨려 들어가고 시간 공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에 푹 빠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고 났더니 체력이 더 좋아지고 활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인맥이 확장될 수도 있고요. 뭐 그걸 배우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구경하게 된다든지 뭐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다른 일상에도 전반적으로 변화가 다가올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마무리 카드들을 보면 새로운 감정, 변화가 올 것이다. 특히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컵 1번 카드가 나왔는데 같이 나온 카드가 완즈 시종이에요. 완즈 시종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고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결국 감정의 시작 그리고 열정의 초기 단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체력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더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 꼭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과는 결국에 연결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겠다, 뭐 사랑을 주겠다, 열정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걸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생각보다 여러 장애물을 만들게 되고 또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뭔가를 절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하다가 내가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다른 거 놓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게 될 수 있어요. 뭐 내가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걸 못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되죠. 근데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놓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여러분이 얻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천칭자리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거에 몰입할수록 집중력이 좋아지고 시간과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에너지를 분산하는 그런 능력도 좋아질 거로 보여요. 뭔가 하나에 내가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 다른 시간에 하는 일들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몰입의 능력 이런 거 자체가 향상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24시간 살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시작할 때 왠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닐까, 뭐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의 직감이 말하는 대로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금 이만큼 주면 또 이만큼 얻어야지. 너무 이제 단기간에 어떤 보상이나 성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어떤 내가 몰입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라지지가 않고 나한테 그대로 남아있다. 처녀자리는 더 큰 그림에서의 몰입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 모범생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은 이 몰입이 가져다주는 성장의 힘, 그 자체의 즐거움 이런 것도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뭐 사람이 되었든 일이나 공부가 되었든 조만간 한번 정말 제대로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곧 여러분한테는 이제 끝났던 것, 그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하나의 어떤 커다란 주기가 끝났다 이걸 말하는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고 동전 1번이 나와 있거든요.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모습, 또 재회의 이미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접었던 일,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이 축복이 왔다라는 메시지도 나왔고 이 마지막 결론의 흐름에서 보시면 여황제가 말하는 축복과 풍요의 메시지 이게 지금 겹쳐져서 나와 있거든요. 축복이다라는 단어 생각해보면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또 이제 현재의 상황까지 이렇게 쭉 길게 살펴봤을 때
이제까지 나한테 주어진 것, 또 뭐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정말 촘촘하게 설계한 일이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축복에 해당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뭔가 미완성되었다. 그게 이제 왜 그랬는지 이런 이유도 알게 되고,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마무리되는 그 의미도 제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연결되죠. 또 이 축복이라는 그런 관념은 어떤 절대적으로 뭐 돈이 많거나 부가 많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의 감정 이런 거랑도 연결되거든요. 나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주어진 어떤 나의 모든 것이 물론 내가 노력해오고 내가 의지대로 해온 것도 있겠지만 그 결국에는 어떤 환경적인 도움, 뭐 하늘의 도움이나 어떤 설계가 있었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겸손함 가지게 되고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 이런 거랑도 연결돼요. 오늘 또 사수자리 보름달 카드가 나오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신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라는 메시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5번분은 그때는 내가 그게 왜 안 됐는지 이것들이 이제 조만간 이해가 될 거고 과거의 어떤 실패나 실수 이거를 이제 다시 조정하게 되고 제대로 마무리 짓게 되고 골고 돌아왔을 수는 있지만 왜 이제는 완성이 되고 완수가 되고 그러는지 이제 그런 큰 그림들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인연의 운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랑 진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짝사랑을 했는데 바라보기만 했는데 잘 안 풀리고 그냥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아니면 꼭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갈등이 있어서 뭐 오해를 해서 멀어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분을 다시 갑자기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내 뜻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는 이건 하늘의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뭐 다가와서 말을 건다거나 뭐 건너 소식을 듣게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대로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적으로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회복이 들어오는 거죠. 뭐 꼭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회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관계의 속성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은 그냥 그걸 끝으로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이제 연애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그러면서 사랑 자체를 시작하게 되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마음 기댈 사람이 원래 없는 거구나. 뭐 사회 나오고 나서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겠다. 뭐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동료나 상사나 멘토 이렇게 정붙일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공부나 자기 개발이랑 관련될 수도 있어요. 뭐 나는 이제 공부는 진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죠. 나 그냥 그때 공부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입을 해볼까? 뭐 다시 공부 시작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뭐 옛날에 했던 어떤 외국어 공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포기한 거죠. 한동안 묵혀뒀는데 조만간 어떤 다시 시작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그런 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때는 한번 접었거든요. 시도했다가 접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건 완전히 처음 시작이라기보다는 기회 자체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지 이 어떤 컨텐츠 자체는 좀 익숙한 거다 이런 가능성이 크게 보이거든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거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관계 자체를 맺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사랑을 해봤든 뭐 과거에 친구가 있었든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들어가는 관계는 아닐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옛날에 만나던 사람을 그대로 다시 만난다면 정말 재회의 기운이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두 분이 과거에 만났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재생의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이든 뭐 공부든 취미생활이든 일이든 내가 더 이상은 안 할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다시 하게 되네. 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온다고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돌고 돌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하게 되네. 좀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공통적으로는 약간 더 긍정적인 감정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가운데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이 이제 삶에서도 새로운 각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때 안 됐던 게 맞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구나. 약간 어떤 인생의 진리 같은 거, 제대로 된 인생의 의미 같은 것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또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는 만약에 당신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런 생각을 억지로라도 정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도 해요. 상황에 그냥 휩쓸려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이 사건이 지금 왜 다시 일어나는지, 이 관계가 왜 다시 시작되는지,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왜 다시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멈춰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 오늘 마지막 카드의 결론에 해당되는 카드로 보조 카드로는 칼의 시종이 나왔는데요. 이 칼의 시종이 나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평생 배우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평생 학습, 또 평생 학생의 자세를 가져라. 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서 또 어떤 새롭게 세상을 좀 더 넓게 확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나만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되고 경험을 쌓으면서 인생 노하우도 만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제대로 내가 하지 못했고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을 제대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왜 안 됐는지 지금에서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느끼게 되시는 거죠. 공부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이제는 공부가 제대로 된다. 아, 내가 이제 그 공부의 열매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공부가 제대로 되는 좀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께서는 조만간 여러분이 뭔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 때 그걸 진짜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다시 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 아니면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로 삶의 목적을 생각해봐라 라는 메시지도 나와 있거든요. 조만간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 다시 부팅이 되는 거, 재부팅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나 어떤 삶의 원대한 목표 이런 거랑도 관련돼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아주 잠깐 여가 시간에 하게 되는 여러분의 루틴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의 크기가 크든 작든 어쨌든 꼭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딩을 들으시면서도 혹시 그건가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진짜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인연의 운이 어떻게 풀어질지 그 자체로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가져올 일상의 다른 영역의 영향력들 그런 것들은 정말 알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신비로운 힘 이것도 한번 믿어보시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때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